국경에서 남한 쪽에서 저희 할머니하고 삼촌이 오고. 어머. 그리고 저는 그 아버지 모시고 넘어간 거예요, 몰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제가 오늘은 정말 새로운 분을 또 이렇게 모셨는데요. 대한민국에 오신 지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탈북민으로서 열심히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 홍성원 대표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 김가영 TV 네.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봤는데 그 짧은 기간 감사합니다. 동안에 뭐 팬분들도 많고 해서 네. 제가 사실 어려운 결심했어요. 이제 과거에 그 언론에 미디어에 나가면 네.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네네. 제가 제가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북한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네. 할 얘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도움이 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나와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하는 일은 네. 금강산 아바이 순대라고 네네. 해가지고요. 그 이제 북한 이북 음식이죠. 네. 여기는 아바이 순대라고 해야 이북 순대라고 알 것 같아서 사진을 했는데 전화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아바이인 줄 알았는데 젊은 분이. 근데 사실은 그 상호를 다는 거 고민했어요. 근데 네. 그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저 속초 쪽에서 그 음식 문화를 전파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북식으로 만들어서 한 5년 전부터 순댓국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 직원분들을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보내고 작은 뭐 공장 비슷하죠. 이제 기계를 설치해 놓고 만들어 가지고 진공 포장했다가 네. 쿠팡이나 네이버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알고 네. 주문하시는 분들한테 좋게 말하면 돈을 버는 일에다 북한 음식 문화를 전달하는 네. 그 뭐랄까 이제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긍지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설비가 좋아서 네. 그 이북에서는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요. 다행히도 조기 투자만 하면 멋진 걸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대표님 금강산 아바이 순대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마지막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대표님 고향은 어디시죠? 곡절 많다고 할까요? 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여기 서울 종로 사람이고요. 서울 분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평안도 사람이에요. 저는 평안도 남포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6.25 전쟁 때, 6.25 네. 동란 때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쟁 시기 와중에 그때 이제 그 청년들이 그 좌파 영향도 받고 뭐 반강제 납북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전쟁 와중에 북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의용군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달이면 고향에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평안도에 머물러서 저희 어머니 만나서 이제 53년도 그때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 후에 제가 태어나서 결국 한평생 아버지는 남한 사람, 어머니는 북한 사람 이런 정체성 속에 살다가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한국에 왔나 하면 궁금하실 텐데 아까 처음에도 좀 약간 좀 망설였던 것이 북에 자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제가 혼자 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가족 탈출 시도했댔는데 실패했어요. 사실 북한에 뭐 돈도 보내주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고 뭐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도와준다는 게 오히려 루가 될 수는 있잖아요. 이런 얘기해도 되겠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정말 강폭 정치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들어가면 토대가 걸려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생활 형편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케이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뭐 하교, 제포, 뭐 남 출신 이렇게 보잖아요. 저 남 출신 2세잖아요. 사실 그쪽에서도 이제 통일전선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강폭 정치라 해가지고 남한 출신이라도 첫 번째 노동당에 충실해야 되고 군대에 나갔다 와야 되고 대학에 우수한 성적을 한 사람들은 간부로 등용했어요. 근데 노동당의 핵심 간부는 아니지만 그쪽 말하는 행정간부.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탄광, 광산, 건설 계통해서 이제 이쪽 말하면 사장을 했어요. 그래도 대표님은 어찌 보면 그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 속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잘된 케이스라고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님은 그래도 고향이 서울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잠깐 해드릴까요? 네네. 언제? 제가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이 이제 35,000명 가량 되는데 각기 정말 북에서 자기
그 나서 자란 고향을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사정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그 남한 사람인데 이제 설이라든가 추석에 항상 남쪽 하늘 바라보면서 아유, 고향 생각하시면 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뭐 아버지가 내 한 줄기 소식이라도 그 서울에 있는 가족 소식 알고 싶다 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사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조금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산가족 상봉도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쪽을 시도했는데 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를 동원해서 네. 저 양강도 해산 쪽에는 친구를 해서 네. 6.25 때 헤어진 주소를 가지고 예, 남쪽에 연결했죠. 브로커였대. 근데 네네네. 주소가 왔어요. 왔는데 네. 그 주소가 이제 어디로 가닿았냐면 저는 홍씨잖아요. 네네. 여기 남양 홍씨 종친이라는 거 있어요. 이북에는 종친회가 없잖아요. 네네, 여기는 없죠. 씨족을 종친회. 아, 한국. 거기에 가닿아가지고 주소가 확인된 거예요. 어머머머, 네. 예, 그래 아버지한테 보이니까 이 주소 어디서 왔는가 하고 네네. 이게 맞다고 하는 거야. 그게 너무 그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90이라고 살아있다니까 너무 놀라고 좋아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저는 또 이 그쪽에 저 지배인 사장들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와서 그러더라고. 야, 저거 너희 아버지 이러다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 먼저 아버지가 열흘 동안 밥도 안 먹고 지금 계속 이제 고심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소식 들은 다음부터 잠 못 잔대요. 5, 60년 동안 18살에 고향을 떠났는데 소식 들으니까 얼마나 흥분하셨겠어요. 근데 안타까워서 아버지 그 한 줄기 소식만 알아도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니까 야 어떻게 만날 수는 없나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마음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아버지 그거 하는 날에 그 시도하다 걸리면 죽죠. 우리 다 박살난다고. 내가 이제 힘들게 출신 성분 안 좋은데 노동당 말단 간부라도 됐는데 그 다 날아간다고. 또 그 아버지 그 말엔 아무런 얘기 못하고 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버지가 딱 와서 내가 보이지도 않고도 가깝고 한데 우리 몰래 하면 안 되겠나. 그래. 아버지가 너무 상심하셔서 결국 해산 통해서 네. 했죠. 그래서 그 북한에는 노동당 간부들이 상급 기업소 이상 간부들은 오전에 모레나 오후에 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평양에 아버지 전쟁 시기 상처를 그 총탄 자국이 있어요. 6.25 때 그 치료하러 간다 해놓고 이제 양강도 해산에 국경에 온 거예요. 그래서 국경에서 남한 쪽에서 저희 할머니하고 삼촌이 오고. 어머. 그리고 저는 그 아버지 모시고 넘어간 거예요. 몰래. 엄청 큰일 났습니다. 그래 만났죠.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 두 국가 정부가 못하는 걸 개인들끼리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런 시도를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대표님, 대표님하고 아버님이 중국을 넘어가신 거잖아요. 넘어가고. 국경으로. 네. 그 그러면- 중국 장백에서 한국에서는 저희 할머니 삼촌 조카 서희 왔댔어요. 삼촌이면은 아버님의 형제잖아요. 막내 동생. 딱 보는 순간에 어땠나요? 사람이 이제 정이라는 게 하나 건너면 멀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버지는 자기 18살에 봤던 엄마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90 넘으니까. 또 어머니는 자식이 지금 할아버지가 노인이 돼서 나 70 넘은 노인이 돼 나타났잖아. 근데 네가 맞냐? 옛날에 이렇게 통통했는데 왜 이러냐고. 그 옛날에는 충수염 수술하는데 보자 하고 들어 보이기까지 한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강제적인 상복을 하고 헤어졌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90세 어머님이 오셨잖아요. 그 할머님과 아버님의 대화에서 가장 뭐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으세요? 저희 할머니가 좀 어찌 보면 도인이 경지에 올라선 분이었어요. 아들을 만났는데 울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계속 우는데. 어머머머. 그래서 훗날에 여기 한국 와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우리 민족의 그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개천 통록이라고 있어요. 우리 당군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도를 닦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뭔가 그런 거지. 그래서 강인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왜 우는가 하고 이제 좋은 날이 있다. 우리 다시 만난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울지 않으셨다는 거하고 아버지는 울었다는 거. 특이한 게 이제 책자를 하나 줬어요. 그쪽 사회에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마음이 편하면 된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개천통록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뭐 김일성 사상 위에는 다 이제 한자만 들어간 거 머리 있어도 이게 다 뭐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처럼 취급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준 걸 그 소중한 걸 수십 년 만에 만화씩 가슴에 넣었어요. 그래 헤어지고 돈도 받아지고 뭐 금품도 받고 헤어지는데 강을 넘어서 도로 북한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브로커가 이제 그거를 빨리 버리라고. 그렇죠.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데 진짜 아버지 입장에서 죽어도 못 버리죠. 어떡해. 그리고 헤어져서 무사히 다 끝났는데 훗날에 이제 보위부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그 브로커가 이제 부른 거예요. 그걸 보다가 이제 그 천부경이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 한민족의 선거기나 천부경이라는 걸 보다가 이제 들통나면 북한이 치밀한 감시망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따지고 들어가면 못 견디죠. 그러니까 이는 먼저 가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박살나가지고요. 제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간부 자리에 잘리고 증산 수용소에 갔죠. 이런 케이스였어요. 이제 출신성분 나쁜 거 간부를 시켜줬는데 그게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를 해서 그래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이제 증산 교도소에 보낸 거예요. 그럼 아버님,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제 그 저희 공장 직원 보고 증산 노동 단련대 수용소라는 게 머리 깎는가 물어본 거예요. 명칭이 노동 단련대니까. 아니 머리 깎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 가면 절반이 죽어서 나온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충격에 아들이 자기 때문에 그 잘 나가던 아들이 자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충격에 그날에 돌아갔어요. 제가 그 이제는 좀 약간 덤덤해졌는데 아무튼 그 스토리 얘기 안 하면 좀 그래요. 진짜 많은 사람이 제 눈앞에서 죽었어요. 근데 제가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오니까 가정이 한꺼번에 다 망했잖아요. 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하루아침에 이제 노동당 가보면 저한테 이제 전원주택 있지 전용 자동차 운전기사도 다 있었잖아요. 네. 하루아침이면 되고. 교화소에는 몇 년 있은 거예요? 1년 2개월 있었어요. 1년. 증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증산은 맞아. 엄청 열악하다고 네, 되어 있는데 맞아. 그래도 어떻게 1년 6개월 네. 하시고 나오셨네요. 그래서 뇌물도 좀 갖다 구했죠. 솔직히 살아나오기 힘들고 살아나온다 해도 네 발로 기어서 나온다고 말할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거기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비법 월경자들이라면 이제 탈북자들이라 이제 가다 잡히는 분들이 네. 그 제일 어렵게 강도 높은 노동 강도 시켜서 살아나오면 그렇게 나오면 1년 동안에 이제 그 먹을 거 못 먹고 얼마나 고생하다 나와요. 그럼 먼저 고향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고향에 안 가고 중국 국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약자라 하잖아요. 한 번은 자유를 맛본 사람이 고향에 가면 하루 이틀은 잘 먹을 수 있지만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니까 그거 포기하고 그냥 바로 국경에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뭐 가족 때문에 한 1년 또 버티다가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 한국에 있는 할머니나 삼촌한테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다시 중국에 들어왔는데 못 돌아간 사례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 무려 4년 만에 한국에 왔어요. 집을 떠났어요. 그러면 대표님 할머니를 만난 시기는 몇 년도였죠? 그 2003년이었어요. 그럼 2003년이었고 네. 대표님이 다시 교화소 갔다가 나온 2006년에 또 떠났죠. 그럼 3년 만에. 네. 그럼 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거네요. 거기 또 에피소드 하나 뭔가 하면 무슨 일인지 다 해봤어요. 근데 북한은 구조적으로 이제 노동당 간부, 권위 있는 사람들은 살게 돼 있는 구조고 네. 밑에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그럼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 그렇죠. 근데 장사를 해먹어 살았는데 제가 오이 장사 마지막에 선택했어요. 북한에서 이제 냉면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청진에서 냉면은 오이를 꼭 놔야 되는데 오이가 안 나오는데 평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안도에서 오이 채가지고 청진 쪽으로 가는데 오이 이제 박스를 이렇게 막으면 마대배낭처럼 이렇게 네. 막고 거기다 이제 오이를 쫙 채웠는데 60kg 들어가요. 오. 근데 60kg 지고 일어날 것 같아 뭐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들어준 사람한테 500원 좀 들어줘요. 그 기차에 태워주는 것도 500원 줘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렇게 올라 매달렸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열차원이 이거 불법 짐을 실었다고 열차원이 가슴을 이렇게 빼똑 부딪혀 이거 뒤축 높은 신발 네네. 뭐라 하죠? 하이를 미는 거야. 이 집 못 싣고 올라간다고. 발로 밀고. 그런데 이거 내리지도 몰라. 그냥 무작정 가는 거야. 하이를 여기를 밀고. 그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아픈 거보다 승강기 이렇게 매달렸는데 등짐이 무겁지. 내리지도 못하가지고 차는 떠나는데 그 순간 차 떠나고 할 수 놓게 생겼잖아요. 네. 나는데 와당탕 하는 거야.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했어요. 그 열차 홈에 빠진 거죠. 어머머머. 그 차가 가는 열차 홈 사이에 빠진 거예요. 근데 차 덜컥덜컥하면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난 이제 팔이 하나 부러지던 뭐가 다리 잘리던 한 줄 알았어요. 약간 잘 감이 안 와요. 사람들이 사람 깔렸다 하고 쫙그 차들에 타려고 많이 못 타잖아요. 많이 네. 나왔던 사람들 뭐 앞에 내려다 보는데 거긴 여객지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차표 떼주는 거. 집행동지 일 없습니까? 하는 거야. 순간에요. 야 내가 이거 다리 부러졌나 살아날 생각보다도 창피한 생각이 먼저 나는 거야. 왜냐하면 북한에서 간부하면 그렇죠. 어깨다 힘주고 직원들 인사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전락하고 또 전락해서 감옥까지 갔다 와서 또 살기 힘드니까 오이배낭 쥐고 가다가
그게 처음인데 제가 가끔 지금도 이제 그 언론에 그 자살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작은 명예 때문에 그 심정을 알아요.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충격받으면 이 사람 머리 하는 거랑 똑같더라고. 아무튼 그런 충격에 내가 이제 그 일어났는데 사실은 하나도 안 다치고요. 오이 60kg가 쿠션이 돼가지고 오이가 몽땅 감싼 거야. 오이 죽탕 되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때 덜렁덜렁 오는데 내가 이 땅에서 더는 할 일이 없구나. 한국에 있는 그 할머니 내가 이제 그 나한테 굉장히 인생 바꾼 할머니한테 찾아가자. 결국은 그래서 들어왔는데 몽골 루트를 가다가 사흘 동안 그 사막에서 길을 잃어서 죽기 직전에 잡혀서 이제 북송됐는데 북송되는 과정에 이제 달린 차에서 탈출에 성공해서 북경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한국 대사관에 뛰어 들어갔어요. 또 중국 정부에서 안 보내는 거예요. 필리핀으로 해서 결국 4년 만에 왔는데 그 키로수를 계산해 보니까 2,642km를 돌아서 왔더라고요. 사실 한국과 북한의 0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때 이제 문재인 동무하고 이제 김정은 동무가 이제 둘이 탁 악수할 때 저 양반들은 그저 순간에 넘어간 걸 나는 4년 동안에 죽어라 개고생하면서 필리핀 돌아서 왔으니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대부분 탈북민들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저렇게 쉬운 길을 우리는 너무 힘들게 왔으니까 목숨 걸고 네. 그 오다가 또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저 수용소에 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네. 몽골을 잡혔으면요. 네. 정말 그건 이번에 가시면 진짜 그거는 관리소에 맞았어요. 가시는 그래서 흔히 저쪽 말하면 동뚝의 설판이죠. 아유. 그래서 뭔가 하면 한 번 한국 친척을 만난 것 때문에 그 감옥 생활하고 왔잖아요. 아버지도 잃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또 몽골로 해서 탈출해 한국 가는 게 잡히면 그건 영락없이 그때는 그 흔히 그쪽에서는 공개 처형하는 거 이제 동뚝에다 세운다 그러잖아요. 강 동뚝에다 세우고 쏘는 거 안에. 그래서 동뚝에 설 뻔했죠. 근데 하늘이 아마도 제가 이제 남아서 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탈출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이제 봉사를 하게 된 계기도 이제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이제 12년 가까이 되는데 이 한국은 정말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다. 물론 쉽지는 않다. 그런데 노력한 것만큼 그리고 애쓴 것만큼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이제 자기가 뭐 이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봉사라는 것에 끈을 연결되면 그 자기 힐링도 돼요, 사실은. 원하는 거를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변을 바라보면 너무 이제 그 비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지. 좀 내려놓으면 괜찮은 겁니다. 맞아요. 내려놓는 게 힘들어서 네, 그러죠. 맞아요. 네. 몽골에서 잡혀서 네. 또 북송 갈 뻔했는데 네. 바로 그 탈출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번에는 남들처럼 흔히 아는 게로트가 아닌 대사관을 들어갔다 가셨는데 북경 대사관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제 인생에 이제 주로 주요 변곡점이 있는데 이제 몽골을 떠나는데 브로커가 인도를 잘못해서 결국은 잡혔는데 도문 감옥에서 북한의 남양 쪽으로 옮겨야 하는데 중국은 이제 그 족쇄라고 그러잖아요. 수갑이라 하는데 둘이 이렇게 남녀를 이렇게 마주 묶고 포성으로 묶었더라고요. 이렇게 묶은 거죠. 이렇게 뛰어내리지 못하게 탈출 못하게. 작은 이제 우리 SUV 차량 같은 건데 뒤에 이렇게 막고 철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열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빗장을 지르고 키를 치는데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떻게 철문이 열리는가 하고 국정원 조사 때도 의심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혼자 뛰어내렸으면 거짓말인데 한 여성이 같이 뛰어내렸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이제 넣고 호송차는 앞쪽에 하고 뒤에는 꽉 그 문 채우고 키려주는 거 그 안에 호송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북한 말하면 송이차 아시죠? 철통을 씌운 거죠. 이렇게 마주 묶었는데 저는 엄청 꽉 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데 포성이 풀린 거야. 이렇게 막 문대는데 이제 이 아가씨가 아저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풀면 매 맞는다고 그래. 지금 내 너무 아픈 거 어떡할 거야. 그런데 이쪽 문 곁에 아주 옆구리 치면 문 열렸어. 여자가 뒤에 여자. 어떻게 뭐가 덜컥덜컥 하는 거야. 야 이거 웬일이야. 옛날에 팔다리 부러질 전정 탈출한다는 용기 없으면 못 뛰어내려요. 여성분이 후에 뛰어내려서 서투니까 후에 만났는데 한국에 만났어요. 여기다 찢어졌더라고요. 그때 같이 뛰어내린 몽골에서 같이 갔던 여성분이 있다. 이름 대라. 탁 치더니 하면 축 돌리더라고요. 이분이 맞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몽골, 북경,
필리핀 이렇게 돌아오는 사이에 태국으로 왔더라고요. 아, 대사관은 그럼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흔히 이제 TV에 보면 그 미디어에 막 담장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담장을 해제해 버렸어요. 어머. 어떻게 하면 일종의 그 탈북자가 있으면 그 안에 그 몰고 몰아 열려고. 그래서 바깥의 문을 해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럼 안에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 보는 것처럼 하고 서 있다가 이제 어떤 걸 이용했냐면 자 들어가는 거는 접수하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뺑뺑 돌아가는 거고 네네. 나오는 사람은 안에 버튼을 누르고 나오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버튼 열고 나오는 순간에 뛰어가면서 그다 발끝에 밀어였죠. 네. 뒤에 총각 이제 19살 총각하고 여성분이 나 뒤로 따라 들어왔어요. 근데 어린이. 뛰어 들어가는데 경찰들이 와 그나마 어떡해. 또 미는 거야. 보니까 안에 문이 하나 또 있더라고. 우리가 이거 안 들어가면 죽는다는 각오니까 다행히도 그 문은 반대로 밀게 생겼더라고. 서히 죽도록 미니까 경찰 다 나가 넘어졌어요. 그 뛰어 들어가서 우리는 북조선에서 왔다. 어머머머. 가슴 아프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며 뛰어 들어갔는데 그때 생각 문 한 5개 열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또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것도 마음이 안 놓여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아직도 지금 현실같이 믿어지지 않아서 기차고 앉아있는데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이제 마음 놓으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아니 그 순간에요. 마른 얼굴에 새우이다 눈물 쭉 흘렸어요. 그럼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경험한 분이 계실 거예요. 눈물은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격화된 감정이 분출이잖아요. 갑자기 눈물이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눈물 나오는 걸 제가 2번 겪었는데 그 증상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아니 너희 아버지 죽었어 이렇게 말할 때 갑자기 눈물 나오고 근데 감옥에서는 이제 재수 앞에 머리 못 들고 있잖아요. 네. 담배를 한 대 주더라고요. 어머머. 담배 못 피잖아요. 근데 그럼요. 피워 하는 거야. 담배 피웠는데 이제 경찰이 가는 소리 너희 아버지 죽었어 하는 거야. 아유. 그 순간에 눈물 쫙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사관에서 소위 동시에 눈물 쫙 흘렸어요. 그래서 만세지 그래 이젠 됐다 하고 들어가는데 저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수명의 탈북민들이 머리 오고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대사관에서 2년이요? 몽골 사막에서 힘들었겠어요. 사투를 벌리다가 이제 길을 잃어서 잡혀.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탈출을 하다가 또 이렇게 힘들게 또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왔는데 중국 정부에서 안 보내서 2년 있었는데 결국은 그 안에서 탈출해가 다시 나와서 필리핀에서 왔는데 또 탈출 다시 하신 거예요? 아니 그때는 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협조를 했죠. 이제 안 보내주니까 사실은 그때 이제 2년 동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그 아무도 없는 터널에 있잖아요. 각계 있는 심정. 여기에 있으면 희망은 있는 거야. 언젠가는 간다. 예, 북송은 안 된다. 그렇죠. 안전은 하다. 예, 예. 대사관에서는 그래도 조금 뭔가 제공도 해주시고 하겠지만 그래도 2년이나 시간 갇혀 있는데 어땠나요?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북한에서 못 보던 책들을 다 볼 수가 있었고요. 드라마는 하루에 하나 봤어요. 말을 익숙하느라고 했고 KBS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1946년부터인가 있더라고요. 쭉 다 봤죠. 한국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래가 보고 그리고 이제 저는 북한에서 간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할 일은 그릇이라도 열심히 까져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루 운동을 2시간 하고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 탁구도 제가 배워주고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림 공부도 하고 수학도 배워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즐기려고 노력했죠. 북한에서 이제 대학을 다녔지만 이 컴퓨터 공부가 이제 그럼요. 심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시 다 했어요. 그래 그 후에 한국에 와서 석사 박사 공부를 다시 했잖아요. 그때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 대사관 한 번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뛰어들어왔잖아요. 들어오니까 이제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뛰어들었다가 중국 감옥에 다시 잡혀 나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사관에 들어왔는데. 네, 그게 무슨 얘기하면 군인이 이제 나무 수류탄을 이렇게 깎았어요. 깎고 여기다 심지를 박은 거야. 일본로 완척하다 문 여기 훅 뛰어들어오면서 심지에다 나이타 불 탁 킨 거야. 이렇게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중국 경찰이 몽땅 엎디고 그 안에 있던 대한민국 직원들도 납작 엎드렸지. 쭉 열린 거야. 그때 들어오니까 그냥 다 머리 숙이니까 나 이제 북조선에서 왔는데 한국 보내달라고. 알았다고. 그것부터 빨리 놀라고 하니까 이제 그 심지를 턱 뽑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서 색칠해가지고 심지만 막은 거야. 그런데 그 중국 정부에서 경찰들이 근데 왜죠? 아까 이제 그 사람 내놓으라. 왜요? 자기들이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거죠. 그 굉장히 다 충격받아 놀랐잖아요. 이제 그냥 그래서 한국 정부가 하다가 이제 북송을 안 보내는 조건으로 중국 감옥에 였어요. 3년 생활하고 다시 대사관 들어갔어요. 그분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이제 계속 면회를 갔어요. 결국 그분이 한국에 왔죠. 오셨어요?
저도 그랬지만 내가 북송만 안 된다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대사관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시고 그럼 필리핀 공항에서 그 우리 대한민국 항공사를 이용해서 오신 거예요? 야, 그게 또 이제 또 스토리가 있는데 아니 네. 지금 자 대사관에 2년 동안 했는데 자 남성들은 무엇을 좋아해요? 술과 아, 담배. 그렇죠. 술, 담배가 빠뜨릴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2년 동안에 못 먹었으니까 뭐 생각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네, 근데 그럼- 그 공항에 비행기 탔는데 네. 그 양주 한 잔씩 주는 거야. 네. 야, 이게 뭐야 하고 딱 마시고 또 달라고 또 주는 거야. 아니 한국 4년 만에 오니까 그 흥분에 저 같은 거는 저희 아버지 고향이고 그 아버지 소원 풀어주느라고 내가 그 한생 동안 쌓았던 걸 다 내려놓고 이산가족 상봉을 조직해서 맞아요, 맞아요. 결국 내 인생은 박살났잖아요. 근데 네. 진짜 얼마 만에 내가 한국 오느냐 해가지고 그 감회가 새로운데 그 양주 한 잔 먹는데 취하진 않더라고요. 오, 그래 센데. 이 컵이 이만한데 근데 그 옆이 여성이 자기도 안 먹고 나 주더라고요. 2컵 먹었는데 그 감격이 있잖아요.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 몇 시간 달래서 인천공항에 왔는데요.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 발 딛는 순간에 네. 땅에 엎드렸어요. 국정원 직원이 한 사람 안 오고 계속 보는데 엎드는 게 아니라 제가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야, 그 저도 모르게 감사. 참 눈물도 나고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고생도 안 했을 거고. 이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이제 우리 후손들도 같고 우리도 같지만 반드시 남북이 하나가 돼서 더 큰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저나 이제 우리 가영 씨 꿈이잖아요. 뭐 언젠가 되겠죠. 근데 그때 이렇게 엎드렸을 때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무작정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꿈이냐 생시냐 그지.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렇게 살아서 왔구나. 그럼요. 뭐 대한민국에 온 모든 탈북민들이 다 탈북 스토리는 다 정말 가슴 아픈데 대표님 탈북 스토리도 그냥 기록에 남길 정도로 정말 참 가슴 아픈 스토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수기도 책을 짧게 쓴 것도 있어요. 대한민국 그래요? 청년들한테 포기를 하지 말고 네. 도전하라. 이게 왜냐면 인생 포기하고 이제 자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지 네. 말라고 제가 이제 용기를 가지라고 오, 좋은 글 쓰셨네요. 그런 감정에 젖어 보내. 아이 참 죄송합니다. 아우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표님의 그런 마음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 정말 탈북민 그 이상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과 행복한 마음도 같이 웃어주시고 울어주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이게 뭔가 뻥 뚫린 것 같이 마음이 편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렵게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국정원이라는 거 우리 북한에서 안 기부했잖아요. 남산 제세를 통하죠. 네. 네. 저는 사실은 아까 처음에 저에 대한 소개를 드렸지만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서울 종로 사람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엄마는 평안도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그 북한군에서도 그 무전수를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오. 몰래 남한 방송을 듣기도 하고 아버지가 남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네. 북한 노동신문에 사면 오면에 북한 그 남한 소식이 나오면 읽어보고 그래 나름대로 이제 한국에 대한 그 정보를 안다고 그러면 생각했는데 아버님 어머님도 대표님께 그런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말씀하셨나요? 공유를 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탕수육을 먹을 때 네. 그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이제 돌아가시기 그 전해에 네. 탕수육을 먹고 싶대요. 고향에서 먹던 탕수육. 지금 생각하면 그 6.25 그 이전에 그 한국에 탕수육이 있었다는 게 대단했어요. 근데 북한에서 탕수육은 그 말조차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끝내 해주다 못 해줬어요. 탕수육이 뭐 어떻게 하는 거 설명이 안 돼서. 그래도 카레밥도 먹고 싶대요. 네. 그래 카레는 평양에 제가 이제 파니까. 이제 네. 그것도 고급 식당에 가서 조금 얻어가지고 해드렸는데 탕수육. 네, 그러니까 탕수육 이건 뭐 별거 아닌데 이제 그랬고 아버지가 항상 서울 얘기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는 게 그치 이렇게 하는 게 그치. 맞지 하는 걸 그치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경동중학교까지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공부도 좀 꽤 했죠. 그리고 여기 북한에 들어와서도 이제 송도대학이라고 해서 최우동 졸업하고 간부도 네. 조금 하댔어요. 근데 네네. 아무튼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서울에 대한 얘기랑 이런 거 좀 듣었지만 네. 하도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건 몰랐지요. 근데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오다 나니까 네. 준비 없이 이제 국정원 기관에 있다가 조사하는 게 한 열흘 동안 하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앉자마자 이제 적어도 적국에 왔으니까 의자를 이렇게 비끌어 매는 줄 알았어요. 팔 묶던 이게 그러니까 반항을 못하게 이렇게 묶고 앉아서 조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 이제 조금 있다 누가 묶으려 들어오는 거 같은데 또 두 번째는 비타 500 있잖아요. 네네네네. 주는 거야. 그래서 네, 드세요 하고. 네. 그래서 이게 뭐야? 500?
야 여기다 뭘 약물을 타서 약간 좀 정신이 약간 혼미하게 하고 뭘 하는가 하고 안 먹었지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뚝뚝 따더니 좀 마시는 거야. 아 이거 먹었다는 거야. 먹은 거야. 그럼에도 뭔가 찝찝하더라고. 지금 그 볼 때마다 야 내가 이제 좀 한국에 와서 이제는 석사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그거 보면 야 그렇게도 한국을 몰라 하더라고. 조사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친절한 거야 또 얘기. 그래 그 얘기 하고 싶지만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나 이거 빨리 끝내야 돼. 그래야 이제 하나원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뭐가 궁금한 거. 대학 생활을 못하고 또 그래 얘기요.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평생 그 남한에는 양육강식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적국이고 네. 그 페른피아드 가진 자들의 세상 뭐 이제 그 엄청 편향적인 교육만 했잖아요. 민주노총이 시위하는 것만 딱 보도하고. 그럼요. 저희는 그거밖에 못 봤어요. 그 파고다 공원에서 시위하는 것만 네. 하고 이제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야, 네. 그래 그런 것만 보다가 진짜 한국에 와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친절함, 조사 과정에서 친절함 느낀다는 거는 정말 북한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네. 네, 그 이후에 네. 그 이제 북한에서 항장엽 선생을 그 암살. 테러하려고 네. 온 사람들도 있었고 한데 그때 이제 북한 파견한 공자원들이 이제 그 조사 과정이 너무 친절해서 결국은 이렇게 기순했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문화적 차이가 가져온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엄청난 북한은 폐쇄된 국가가 한 70년 가까이 있었고 한국은 글로벌 오픈 사회로 엄청 비약하고 이제 문화도 발전했고 지금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에 시행착오 겪는 게 다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교육도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이죠. 네. 북한에서는 정말 김부자에 대한 교육만 받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워야만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는 몇 개월 있으신 거죠? 그때는 석 달이 있었어요. 지금 2달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건 4년 동안에 왔으니까 빨리 대한민국 사회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3개월인데 그때 이제 사람들 우리 그때 한 번에 한 250명 왔어요. 오. 요즘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1년에 오는 사람이 뭐 100명도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조사할 사람 많은데 조사관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국정원 3개월 거치고 또 하나원 교육기간을 또 거치잖아요. 하나원 교육기간이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국정원은 당연히 조사 기간이니까 안 그 된다. 감이 어.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아니 그 통일부 산하 이제 그 교육 기간에 왔으니까 이제 네. 또 한풀 자유가 생겼다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그 술이 왜 그렇게 마시고 싶은지. 자, 저 같은 건 술, 맥주 거의 4년 동안은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끊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사람이 본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총무를 했는데 네. 이 바깥 체험이라는 거 하죠. 물건 살아 나가 보고 네, 맞아요. 그 여성분들은 나가서 하룻밤 자고 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남성분들은 그냥 하루 돌고 뭐 정말요? 예, 그냥 돌고 상점이나 보고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선생은 한 명이고 우리 그 나가는 사람 몇십 명 나가잖아요. 네네. 딱 얼굴 가리고 나가서 우리 그 돈을 줬잖아요. 네. 술하고 맥주 사라 그래서 어머, 다 감췄어요. 어머. 그런데 들통을 아이고. 들어와서 버스에 이제 다시 타는데 다 멈추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하죠. 그래가지고 조직한 나 총무 그다음에 가족 들어온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정착근무 그 조금 잘렸어요. 아유. 잘려가지고 또 대표님이 책임지고 하셨으니까 네. 당연히 잘려야죠. 네. 이게 내가 진 것만큼은 책임을 져야 맞아. 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나원 과정까지 걸쳐서 이제 드디어 그렇게 나오고 싶던 사회에 나왔어요. 그 할머니와 삼촌은 언제 한국에 와서 만났죠. 사회에 나와서 만나신 거예요? 4년 만에 와서 만났죠. 하나원에서 면회하잖아요. 하나원 때 만났어요. 근데 그때 저희 할머니는 그때 거의 100세 몇 년 지났으니까 100세 가까이 되는데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들이 특별히 100세 가까이 되니까 이제 어머머머. 특별히 따로 차까지 들어와서 면회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통일돼서 왔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보내던 예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좀 도인이 경제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가 이렇게 도망쳐 온다는 생각보다 이제 통일이 됐냐? 그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오든지 간에 북한 사람이 남한에 오면 남한 사람이 북한에 그 통일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커지면 통일이거든요. 교류 활발하고 이제 그때 그런 얘기 하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얘기 하셨어요? 차마 그때는 얘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국 나와서서 결국은 얘기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100살 돼서 돌아가셨는데 같이 몇 년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별장에 제 방이라고 하나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침대 맡에 갔는데 할머니 잠자리 옆에 가니까 라디오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 버튼 눌렀는데 북한 방송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전쟁 시기에 이제 행불된 저희 아버지 맏아들 때문에 항상 마음 썼다는 거죠. 그럼요. 예. 이게 겉에 표현은 안 하셨을 당연하시지만 이게 마음은 네. 엄마잖아요. 네. 부모니까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도 한국에 가족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네. 마음이 뭐 제가 의지가 됐을 것 같아요. 많이 의지됐죠. 경제적 도움은 크게 못 받았어요. 이제 그리고 그건 뭐 제가 탓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각오하고 왔으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이거 대한민국에 일어서야 된다고 왔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프라이버시니까 그건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의미 있던 말이 남았던 기억은 저희 삼촌이 저보고 이제 네. 하나원이 나와야 진짜 한국 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나오니까 나온 날에 얼마나 완전히 이거 아우, 기분이 짱이죠. 네. 뭐 진짜 비까비까 하고 정말 맞아요, 예, 맞아요. 그 기분이라는 게 더 말하려고 했는데 삼촌이 저보고 그래 그 아버지 고향에 오고 한국에 오니까 어때 하는 거야. 그래서 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탁 그러더니 그래? 너 조금 살아봐라. 여기는 삶의 전쟁터다 하는 거야. 오. 그때 사실은 이 삼촌이 무슨 이런 얘기 하지 했어요. 그 말 도저히 이해할 수 네,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10년 전었잖아요. 네. 그 말이 이 진술을 알았어요. 그 이제 그 짧은 말 속에 10년 살아보니까 진짜 전쟁터예요. 전쟁터. 물론 그 전쟁터로 하면 뭐 죽이고 살고 하는 게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경쟁, 삶에 대한 경쟁이 정말. 근데 어찌 보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한 거는 그게 있었기 그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선의 경쟁도 하고 그 경쟁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그런 과정이 대한민국이 크게 만들었는데 삶의 전쟁터 10년 지나서 스토리 이력을 보면 사람들이 야,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걸 이루어낼 수 있나 이런 정도로 힘들게 온 것만큼 제가 치열하게 살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정말 사회생활에서 어려움도 많거든요. 어떤 직업을 가장 먼저 하시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 이제 뭐 특별한 기술도 없고 어깨 힘주고 얘기를 하는 이거 이제 이 손가락질하면 네. 지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거기서 사람 나오면 도대체 내가 자본주의에서 뭘 해 먹지 해가지고 그때 대사관 그 직원 보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니까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뭘 해야 되면 돈 버는 거 하니까 이제 그 한국에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대요. 네. 그러면서 한 사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어떤 이제 괜찮게 잘 사는 사람의 그 따님이 교통사고로 이제 시체가 아주 그 아야 좀 험하게 됐나 봐요. 네. 근데 이 장례 지도사들이 차마 이제 그 시체를 조각을 맞춰야 장례식이 안 돼. 누구 손을 안 댔대요. 너무 심하니까. 근데 한 사람이 나서서 다 맞췄대요. 그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한테 1억을 줬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난 그 직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보니까 이제 남북한의 이제 통일과 관련한 일, 북한 사람이 이제 그 연관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사실은 그 지금도 많은 자격증 땄어야지 뭐 그 사회복지 장애인 지도사 뭐 장애인 보조사까지 이제 성폭력 상담 뭐 그런 것도 따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민간 방송사에 1억을 냈는데 제가 당선됐어요. 예, 근데 그게 뭔가면 그 다른 분들보다 이제 그 자기소개서 있잖아요. 이력서. 네네. 자기소개서를 제가 그 PPT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북한에서 금방 온 사람이 PPT. 자기소를 네. PPT를 했으니까 이제 괜찮다 해서 그래서 결국 방송사에서 3년 일했고요. 민간 방송사. 그럼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예, 방송사 방송사에서. 북한 관련 일을 했어요. 취재도 하고 네. 예, 그제 아나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미디어는 안 나간데 이제 그런 거 방송으로만 하는 거죠. 네. 예. 오. 그 우연히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네. 좀 쉬운 직업에서 그러니까. 일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사장을 했으니까 네. 나도 사장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신탕집 있잖아요. 북한은 개고기집이 많잖아요. 네. 네. 보신탕집을 한 1년 정도 했는데 이제 아까 방송사에 있으면서 네. 제가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을 여기서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우리 방송사 사장이나 다른 분들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도 대학을 나오고 여기 대학원 비슷한 것도 나왔는데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게 하고 배고팠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근데 네. 그분이 이제 뭐라 하냐면 여기 남조선에서는 그 교수들하고 같이 술도 마시며 공부한다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전했는데 사실은 대학 그 한 주일에 3번, 4번 공부하면서 이제
그 자영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하고 고시학점 때려치고 박사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이후에 부동산 업체에 또 들어갔어요. 오. 부동산 업체에 들어가서 이제 홍보 담당을 해가지고 명칭은 부장까지 됐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인쇄소 이제 우리 대학원 후배하고 같이 작은 인쇄소도 해봤고, 오. 그리고 이제 다시 다양하게. 그리고 식당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이제 순댓국집 했죠. 네네. 근데 그 남북 관계 좋아지는 틈에 이 장사 해버리다 하고 열었는데 결국은 또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식당을 한 2년 정도 하다 덮고, 그때 당시 하신 거예요? 덮고 제가 이제 온라인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순대 설비를 차려놓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진공 포장해서 이제 네. 쿠팡이나 네이버에 하기 시작했죠. 제가 결국은 창업하면서 이제 석사 박사 공부를 네. 해가지고 그 와중에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그 북한 부동산하고 북한 법률 강의도 했어요. 대학원 강사죠. 활동도 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중단됐고, 이제 그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석사 박사도 공부하면서 이제 그 통일교육원 산하에 이제 인천 쪽에서 이제 초중고 학생들 통일교육도 했고, 그때 안보교육도 좀 했고, 뭐 정말 하는 게 많았어요. 많은 걸 하셨네요. 네. 코로나니까 잠시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지 정말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거는 다 하고 싶었어요. 예. 내가 인생을 4년이라는 기간을 그랬고 이제 한국에 늦게 온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정말 남들이 한 걸음 걸을 때 진짜 2번, 3번 걸어서 해야 된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는 2중, 3중의 네. 그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북한 가족에 돈을 보내줘야지. 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유지 비용이 드는 데다가 또 그다음에 또 이제 노후 대비도 조금씩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걸 동시에 다 밀고 나가야 되니까 뭐라고 할까 이제 좀 치열하게 사는 거죠. 한국에 오셔서 정말 다양한 직업도 체험해보시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하고 계셨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이라던가 이런 건 입에 맞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커피가 써서 못 먹겠던데 지금 단 커피를 못 먹겠어요. 근데 주변 분들이 네. 이제 쓴 커피를 먹는 사람은 다 결국 5년 지나고 이제 한국 적응한 맞아요. 사람들이라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음식 문화는 제가 사실은 북한에서는 음식 문화하고 거리 멀던 사람이에요. 네. 같이 하시는 여성분들하고 음식하는 분들하고 같이 뛰어들다 나니까 결국은 네. 자꾸 이게 뭔가 살아남으려면 꾸준히 머리를 쓰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반복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음식 문화는 좀 뭐랄까 다양하고 북한 음식은 뭔가 이제 담백하면서도 조미료가 좀 적게 들어간다고 네. 할까? 예. 그게 음식은 이제 이념이 없어요. 음식은 사상도 없고 그렇죠. 음식을 마주 놓고는 사람들이 서로 웃어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음식을 하면서도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남한 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하고 그 맞설 때가 있잖아요. 네, 지금은 그럼요. 정부가 이제 자기네 기득권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지만 네. 아시지만 북한에 4만 5천 명이 지금은 돈을 다 보내고 영상 통화하고 이제 필요하면 사람도 오고 가는 시대가 됐는데 이게 언젠가는 이제 남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만난 날에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탈북민들이 만드는 음식을 먹듯이 네. 북한 음식을 사전에 먹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가영 TV가 제가 보고 야 아주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평범한 일 같지만 네.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보시는 분들도 그 뭔가 이제 북한 문화를 접하는 그 새로운 신선함이 있으니까 네, 보는 네. 거란 말이죠. 그 웃으면서도 에피소드가 있으면서 그 속에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을까 하면서 네. 근데 이런 이해가 점점 두터워지면 남북한 주민이 이제 자연스럽게 가이드 없이 만날 맞아요. 때는 그게 엄청 도움이 될 그게 거 먼저 아니에요. 통일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죠. 그러면 대표님 한국에 오셔서 탕수육은 드셔보셨나요? 아버님이 그렇게 드시고 싶었던 탕수육 먹을 때마다 생각나죠. 얼마 전에도 또 먹었어요. 처음 드셔봤을 때 어땠어요? 저는 북경에서 네. 성경 공부하면서 나와서 조금 몇 달 방황할 때 그 알바하느라고 이제 그 도시락 북경에 있는 도시락 식당에서 일했어요. 네. 그때 이제 이게 탕수육이구나. 참 지금도 그 맛이 그때 아버지 생각 먹을 때마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참 후회되는 게 그때 아버지하고 이제 중국 땅에서 만났을 때 그냥 같이 고스란히 왔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일도 그렇죠. 없고 그리고 그렇죠. 저도 이제 고생 안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 따라갔을 때는 아버지가 왔다가 한국에 있는 할머니 삼촌이 그 인정에 같이 모셔가면 내가 북한에서 간부 자리가 날아가잖아요. 우리 집 망할까 봐 오히려 우려가 있어 따라간 거예요. 궁금하기도 했지만
인생은 다 그 뭐랄까 이제 이유가 있겠죠. 네.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뇌됐으면, 예, 얼마나 그랬으면. 가끔씩 고향 음식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 아버님은 어쩌 드시고 싶었을까요? 북한에는 또 전혀 없으니까 그런 게. 그러면 또 대한민국에 네. 이제 오셔가지고 12년이나 세월 흘렀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여권을 만들어서 해외 여행 같은 거 나가보시는 적 네, 있으세요? 이제 저 중국에 여러 번 갔다 오고요. 네. 그 후에 일본도 가고 싶고 이제 조금 여유 생겨서 가려고 하던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네. 때문에 못 갔고, 제가 그 장백당에 있잖아요. 그 만났던 그 장소에 다시 갔어요. 어머머머머머. 그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추억 깊은 장소는 가고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아주 그 충격적인 장소 이런 거는 아마 뭔가 이제 그게 매력이 뭐 끌어당기는 있는지 네.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와서 그 북한 땅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야, 그때 이 땅에서 그 이제는 당당한 대한민국 그 시민 자격으로 아주 네. 그 북한 땅을 반대쪽에서 바라본 거죠. 그죠? 북한 쪽에 백두산은 북한에서 간부에서 네. 가보고, 금강산도 제가 가보고, 이제 중국 쪽에서 백두산 2번씩이나 가봤어요. 저는 이게 이 출입 검사할 때 중국에서 이렇게 탕탕 무장 찍잖아요. 그때 이 파란 여권이 없어서 우리 이렇게 멀고 먼 걸 돌아왔잖아요. 그때 정말 여기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북한 사람이면 바로 수갑을 채우는데 한국 사람이면 손에다가 오히려 얼굴부터 납비부터 달라져요. 네, 달라지잖아요. 탈북민일 때는 에이 이렇게 하고 막 이제 안 좋게 보다가 한국에서 왔다면 한국 분이세요? 여기 먼저 오세요. 물론 돈을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 보고, 야, 한국 사람을 그러지 마, 돈 더 받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 대우가 달라지죠. 네, 대우가 그래서 달라져요. 그 나라의 위상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북경에 있을 때 놀란 것이, 아니 북경에 그 택시가 한 5만 대 되는데 한국 현대차더라고요. 그래 한국 이상을 그때 처음, 야, 한국 대단한 나라다 했어요. 네. 그때는 얼굴이 까마잡잡해가지고 제가 아무리 뭐라 해도 한국 사람 아니죠. 근데 그때 맨 처음에 충격이 북경에 있을 때 네. 그게 아주 신선했고, 지금도 이제 그 당당한 우리 뭐 이제 사실은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북한 출신인지 네. 뭐 이제 여기 서울 사람인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뭐 그렇죠. 제가 강의할 때도 톤을 싹 낮추고 네. 그 이제 강의할 때는 제가 북에서 온 사람 맞는가 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럼 제가 이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그럼요. 엄마가 이제 평안도 사람이니까, 여기 뭐 지금 무려 70년 전에는 우리가 하나였잖아요. 그럼요. 여기 고향이 어디세요? 하면 서울 종로구입니다. 아버님 고향을 대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네, 늦게 온 거죠. 그렇지만. 북에서 온 분들이 꽤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제가 5년 동안 이제 그 레시피를 북한 스타일로 하면서도 남한 주민들이 그 사랑하는 그 순대를 해서 쿠팡이나 네이버에 금강산 아바이 순대라고 치면 나오는데요. 네. 제 입장에서는 거기를 주문하면 쿠팡이 뉴욕에까지 상장했는데, 돈을 다음 달에 30% 주고 그 다음 달에 70% 주니까 제 입장에는 아무리 판매돼도 그렇죠.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이렉트로 이제 주문하면 제가 아주 진짜 잘해서 그럼 보내드려요. 다이렉트로 전화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혹시 전화번호 이제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이제 오히려 2030이 열광해요. 정말요? 왜냐하면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이제 당면에 순대에 익숙돼 있으니까 네. 맛은 있는데 자주 안 먹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정말 자영업자들 피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다 주변 사람들 다 쓰러졌어요. 근데 제가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유지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 비결은 어떻게?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순대가 괜찮으니까 네. 사랑한 거죠. 네. 한국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 정신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석사 공부 마치고 북한 부동산에 관련한 논문 썼어요. 이제 네. 북한 주택시장 뭐 이런 걸 썼는데, 그걸 읽어보신 그 어떤 분이 이렇게 훌륭한 논문을 썼는데 왜 박사를 계속 공부 안 하냐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머리가 없으니까 북한에도 돈을 보내야지. 지금 내 석사도 개후했다고. 1년에 거의 800만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어렵다 하니까 이제 그분이 선뜻 박사 학비를 대줬어요. 무려 2천만 원이나. 와. 네, 그러니까 이제 참 고마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분한테 감사하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1,000원도 안 주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지만
이제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네. 예, 기회가 있다. 맞아요. 좋은 분들이 맞아요. 많다. 이런 얘기 드리고 거기에 또 이제 또 무슨 계기가 있었냐면 우리 탈북민들을 각성시키고 이제 사회를 각성시키는 그 한성어 모자 사건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한국에 와서 조용히 살면서 성공하신 탈북민 분들이 계세요. 자기를 노출하시고 온지 오래되신 분들이 성공한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많이 나섰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을 훌륭한 분을 알았는데 그분이 자기 그 힘들게 벌은 돈을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삿짐이 없다면 이사 비용도 막 그 자기 이름 알리지 않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알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순대를 배달하려면 네. 서울 종로 이제 청와대 앞쪽으로 막 제가 다니고 하는데 네네. 길이 막히잖아요. 네네. 순대 30km 때문에 이제 배달이 안 되면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샀어요. 네.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아유. 제가 이제 갈비 8대 부러지고 이 쇄골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상환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제 150만 원을 응급 비용을 결제해 주고 갔더라고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분이 신세진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갈비가 부러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이제 이 핸드폰 요거 손가락 놀린 일을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오토바이 사고는 이제 그래 제가 이제 부딪혀서 이제 20m 올려서 떨어졌는데 그 도로 바닥에 오토바이 떨어지고 제가 반대쪽에 몸이 날아갔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갈비만 부러지고 머리 타박은 그날 아침에 이제 그 좋은 이거 헬멧을 겨울용 샀기다가 머리 탈 더 받았어요. 어머. 근데 제가 약간 좀 운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운동신경이 있어 그런지 빨리가 치료 나왔었는데 병원에서 제가요 갈비가 그렇게 빨리 붙으니까 병원 선생님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도 이게 마음이 달렸어요. 그때 제가 침대에서 누워서 무슨 생각했냐면 인생이 어찌 보면 내가 너무 급하게만 살았구나. 조금 이제 템포를 늦춰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죽었다고 가정하면 얼마 안 되는 돈 다른 사람이 썼을 거 가졌을 거고 그 심정이 있잖아 찹찹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치열하게 살았구나. 조금 나도 저분들처럼 베풀며 살자. 참 그래서 제가 이제 봉사하게 됐는데 저희 봉사단의 명칭이 네. M 사랑 나는 봉사단이에요. 네. 그 M이라는 게 뭔가면 그 장애인이 있잖아요. 장애인 분들을 봉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장애인이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문을 약자냈는데 작년에 연탄 봉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그 방역 관련한 봉사도 하고 울진 산불 지원을 네. 했죠. 근데 우리 사실 한국에서 제일 제가 이제 감동이라고 할까 이제 북한은 나무가 없는데 여긴 도시 속에 나무가 너무 그래서 수림이 얼마나 부러웠어요. 근데 그 아까운 나무가 탄다는 생각, 그보다도 이제 고향에 있는 내 집이 탄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이제 그 탈북민들이 봉사단에 한부모 가족, 그다음에 이제 그 기초생활 수급자, 진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봉사 서로 봉사하는 거죠. 또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는 탈북민이 있잖아. 어디 밖에 나가지 말라니까. 우리 다 집안에 재택근무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남한 분들은 전화할 때라도 있잖아요. 근데 남한 사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전화할 때도 없고 일할 때도 없고 기후 상황이나 외부적인 요인에서 불리해지면 제일 그 최하층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피해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부모 가족 어려운 사람들이 갔는데 오히려 그 중에는 한 분이 그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자기 개인 여건이 힘들어 가지고 12층에서 11살짜리 딸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죽으려고 자살했던 여성분도 있었어요. 탈북민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서 보고 이제 오히려 힘을 얻고 온 거예요. 진짜 창고에 꽉 차 있는 거야, 물품들이. 돈은 두말할 거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힘을 얻은 거죠. 오랜만에 갔던 김에 이제 바닷가에서 조금 힐링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 펜션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랜만에 윷놀이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바다를 처음 보신 분들도 여러 명 되는데 그때 와서 우울증이 해소됐다. 대한민국에 너무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나만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 생각했는데 그 산불이 탔는데 여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모른다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이불 먹을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꽉 찬 거예요. 그런 창고가 쌓여. 아까 제가 이제 그때 전화를 했는데 구호 물자 전달하겠다니까 제일 심하게 불탄 그 면장한테 전화하니까 물품을 건사 못 하겠다고 송금하면 안 되겠나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송금도 해도 되지만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우리도 같은 국민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모시고 갔댔죠. 근데 그때 손편지 쓴 거 보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말투가 오니까 이상하니까 그 산불 지원 본부 하는 사람들이 중국 조선족인가 어디 중국에서 오셨어요? 이 수글수글 하더라고요. 아니 저희 북에서 왔다니까 놀라더라고.
아시지만 이번에 탈북민들이 돈을 꼬이꼬이 모아서 후원하는 게 탈북민들이 많았잖아요. 단체들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네, 근데 정말 같은 탈북민으로서 그렇죠. 또 좋은 일 하시는 대표님과 또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좀 더 좋은 일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내가 선택한 것만큼, 내가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했는데 그 과정에 시행착오도 많고 제가 실수도 많이 했고 인간인지라 그 시행착오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이 생업 활동하는 건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열심히 하면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부자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해서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 세금이 골고루 우리한테 혜택이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이제 뭔가 이제 사회를 위해서 내 것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손길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찌 보면 지금 하신 말씀이 우리 후배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드는데 혹시 지금 고향에 계시는 가족분들에게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가족분들한테는 참 죄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고로 이제 자기 부모면 자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못 지고 한국에 오니까 이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자식을 버리고 어떻게 와 있냐, 뭐 이런 것들. 그런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데 결국 나만 살아와서 내가 잘 먹고 여기서 도전하고 하고는 있지만 가족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 아들, 딸, 엄마가 거기 있고 저 동생들한테 이제 도움이 안 된다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튜브랑 나가고 이제 언론에 공개되는 걸 제가 좀 약간 꺼렸어요. 근데 이 살아가는 분들한테 뭔가 이제 도전하고 그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하고 동기부여하는 데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감옥에서 총반장을 했는데 1년 2개월 있는 동안에 150명이 죽었어요. 제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사연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언젠가는 뭐 알 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왜냐하면 이제는 한국의 선진 문화에 익숙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정확한 정보를 보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북한 사회가 물론 지금 독재 시스템이 있지만 그게 언젠가는 해제돼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살았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이만갑이라든가 이제 그 모란봉 클럽 우리 탈북민들은 안 좋아했어요. 왜 자기 고향을 자꾸 욕하느냐. 근데 그 부분이 전체가 될 수는 없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남한분들이 많이 시청했잖아요. 요즘엔 또 가영 씨처럼 이제 북한 주민들 일상을 유튜브로 막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가영 씨도 자기 뭐 남북한의 문화를 전달하는 그 사명감이시니까 좋은 거고 참 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각자가 그런 위치에서 북한 문화를 많이 알려가지고 남북이 뭐 서로 남이 아니잖아요. 이제 손잡고 같이 가는 형제라는 그런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대표님의 스토리와 함께 또 그 외에 좋은 말씀과 또 우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고향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한민국에 지금 35,000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따뜻한 사랑을 받은 것만큼 어떻게 더는 못 줘도 그만큼은 전하고자 열심히 사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니까 같은 탈북민으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나도 열심히 더 살아야겠다라는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탈북민들이 한 일원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이런 부분만 하나 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제가 금강산 아바이순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주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해 보내드릴게요. 정말 꺼내기 힘든 스토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또 북한 인권, 또 우리 북한 탈북민들의 현재 실상 이런 거에 대해서 알리는 일에 앞장서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가영 그 TV 사장님이 그 고객분들 그 사장이에요. 요즘에 1인 기업이 되시는데 왜 그래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추후에 대표님 시간 됐을 때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언제든지 응해만 주신다면 저는 모시는 게 영광입니다. 우리 가영 TV 너무 애기랑 아까 오는데 애기랑 안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내가
아, 저거 참 어떻게 도울 수는 없을까 하면 오히려 제가 뭉클했어요. 좀 많이 아유, 도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탈북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